네, 반갑습니다.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의 양영진 대표입니다. 아, 잠깐 좀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는 그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기술을 얘기하기 전에 좀 워밍업 좀 하고 어, 관련 이론과 어떤 우리 접근 방법, 이게 디지털 트윈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다음에 적용했던 사례, 활용 방안에 대해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손정희 씨가 청와대에 와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도 AI다. 또 일론 머스크는 인간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으며 훗날 AI는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페이스북은 향후 5년 안에 기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어떤 초연결, 초지능화 기술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견인하고 있고, 그 디지털 그 혁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미래 경제 주도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선도국가로 대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CPS니 RPA니 AI니 IoT니 뭐 AR, VR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죠. 그럼 이런 기술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기술은 결국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고,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과 수단 측면에서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트윈하고 같이 따라오는 그런 기술들이 뭐 CPS, 옵티마이제이션, 뭐 AI, 데이터 어널리틱스, VR, AR, MR,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고 무슨 관계냐? 그 목적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기술이 쓰일 수도 있고요. 그 이 오락 관광 교육 등 어떤 시스템 체험 목적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 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입력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진단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AI나 이제 데이터 아널리틱스 기술들이고, 그런 것들을 또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체험이나 환경 장비를 붙이면 이제 VR이 되는 것이고, 그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거 최적화를 해서 실세계를 실제로 재현을 하게 되면 CPS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VR에다가 증강할 정보를 추가하면 이제 AR이 되고, 그거를 합치면 이제 MR이 되고, 요즘 이제 메타버스가 핫하게 뜨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이 VR, AR, MR의 어떤 확장 개념으로 현재는 얘기되고 있지만, 그 향후에는 현실 문제 해결하는 이런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뭐 예측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체험을 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쓰이려면 디지털 트윈이 이라는 그 수단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과 본질을 보시죠. 이게 뭐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 어떤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시스템의 어떤 본질, 그 기능이나 동작 특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인풋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동작 특성, 그 펑션에 따라서 이런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전체 형상, 껍데기는 하나 이제 현상이 되는 것이고, 이 현상은 관찰 가능하며 데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관찰이 어렵고 데이터로 표현이 안 되고 또 동적이며 이제 기능, 펑션으로 이제 표현이 더 수학 같으면 이제 함수죠. 함수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AI 빅데이터를 가지고 관찰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푼다 그러는데 과연 현상만 가지고 현상을 잘 관찰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성공, 우리가 성공을 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인풋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뭐 살아가면서 인풋을 받죠. 그런 환경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고 하는데 어떤 인풋에 어떤 사람은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둔감하죠. 어쨌든 그런 인풋을 받아 가지고 어떤 내 자신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기능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고 어떤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성공은 뭐냐? 보통 이제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은 사전적 의미로 목적하는 바를 이름으로 돼 있어요. 결국 성공을 하려면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그 목적 없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또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왜 하는지, 그런 목적이 명확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복이라는 어떤 느낌,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성공의 반대는 뭘까요? 실패일까요?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공의 반대는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시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공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런 기술을 우리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성공을 하시려면 목적을 반드시 정확하게 잡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W2H라는 프레임인데요. 저희 뭐 회사에서도 항상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달성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제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hy와 what, 이제 how인데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why,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이론은 저희 이제 연구소가 CTO가 이제 카이스트의 이제 김탁공 교수님인데, 이 86년도에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이런 논문을 기반으로 이 학위 10주년 기념으로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고, 이 책은 아마존에서 전 세계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AI와 시뮬레이션 보완적 활용에 대한 책도 쓰셨고,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론서도 쓰셨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 기념으로 이제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해서 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트윈을 이제 가시고 문제를 풀고 묶여져 가지고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죠. 이제 스마트 시티만 하더라도 뭐 교통 시스템, 환경, 에너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뭐냐? 이 구성 요소를 미 국방성에서 이제 표준을 잡았는데요. 3P라고 합니다. 이제 프로덕트, 피플,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어떤 정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다 잘 될 것 같지만 많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 정보 시스템은 프로덕트라 볼 수 있는데 관련된 그거를 운영하는, 관리하는, 의사결정하는 사람, 또 그거를 운영하는 기술, 절차, 이런 프로세스들이 조화롭게 변해야 되는데 좋은 프로덕트만 들어왔다고 뭐 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3P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트윈도
이 똑같은 이제 모델, 가상화시키는 거죠.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제품은 제품 모델, 피플은 피플 모델, 뭐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모델들이 그 궁극적으로 각각의 디지털 트윈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살면서 문제를 푸는데 그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어떤 시스템에다가 어떤 입력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분석과 예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을 주고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설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이런 출력을 내고 싶은데 어떤 인풋을 넣어야 이런 출력이 나올 거냐 찾는 것은 최적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들은 이 세 개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일을 하실 때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분석 예측 문제냐, 설계 문제냐, 최적화의 문제냐를 잘 생각해 보고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이 뭐 크게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과 어떤 학습, 어떤 도메인 지식을 우리가 익혀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죠. 그럼 데이터가 오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요즘 많이 뜨는 머신러닝을 시켜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지식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기납적 추론이라고 하죠. 또 반면에 지식을 가지고 어떤 목적에 맞게 추상화시켜서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는 이런 방법은 연역적 추론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는 관심 대상 시스템의 어떤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그걸 블랙박스로 보기 때문에 블랙박스 접근법이라고 하고, 관심 대상 시스템의 본질,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화이트박스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죠.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 정의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포메이션 컨스트럭트다. 어떤 사람은 시뮬레이션이다. 매핑이다.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카피다. 리플리카다. 다양한 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도 매니팩처드 프로덕트다. 시스템이다. 디바이스다. 피지컬 엔티티다. 다양하게 대상들이 존재하는데 이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그 대상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표준화된 학술적으로 표준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부 내용은 작년 말에 과학기술 평가원에서 김탁원 교수님께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URL을 보시고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 도대체 뭐냐? 디지털 트윈은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제 시스템하고 똑같은 복사본이죠. 어떤 물리적인 자산이나 프로세스나 아까 3P 말씀드렸죠.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복제본이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대상 객체의 어떤 구성 컴포넌트하고 그 컴포넌트의 동작 특성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똑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전체 어떤 것들이 처음에 나와서 결국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실체계와 디지털 트윈이 서로 연동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스템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성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디지털 트윈도 실체하고 연동해서 학습 진화를 시켜주고 항상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 구현, 검증, 운영, 유지, 보수 단계에 동기화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이유는 실체계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뭐 시간이나 공간이나 비용이나 안전 문제들 때문에 실체계에서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 없는 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는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뭐 분석, 미래 변화까지도 분석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냐 하는 최적화,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 가치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면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항상 고민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디지털 트윈을 잘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디지털 트윈은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제한을 두겠죠. 아까 성공하려면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정해야 되듯이, 디지털 트윈이 잘 만들어지고 그게 서비스가 잘 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보더라도 뭐 컴퓨터를, 빠른 컴퓨터를 하나 만들고 싶다, 아니면 고장 진단하는 모델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 원조 특성을 잘 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모델도 달라지고 거기에 수집되는 데이터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항상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디지털 트윈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운영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트윈을 잘 만드는 기술과 그다음 이거를 잘 운영해서 하는 기술인데, 결국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 예측,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시스템에다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더 붙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됐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지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기존 운영 서비스보다 뭐가 좋아지는지, 그게 뭐냐? 그 개선 운영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기능적인 측면으로 뭐 기존 운영 시스템에서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능적, 효율성 측면에서 그 어떤 문제 답의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든지, 두 가지가 디지털 트윈을 쓰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 시스템이 뭐냐?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미국 과학자단에서 정의한 4대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감지, 자동 진단, 자동 교정, 자동 제어입니다. 그럼 이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뭐 정보도 넘치고 지식도 넘치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성능 측면에서의 뭐 그 자원 에너지 사용량을 뭐 최소화시킨다든지, 시간이나 공급력을 최소화시킨다든지, 생산량이나 통과율 성장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뭔가 이제 성능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결국 디지털 트윈은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은 하나의 방법, 수단, 도구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체계를 스마트해서 우리 인간이 스마트하게 하고 인간한테 이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 디지털 트윈의 이제 활용 분야는 뭐 그 전 분야입니다. 뭐 산업, 공공, 의료, 재난, 국방, 그 분석, 예측, 최적화가 다 모든 분야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 이제 점점 보편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는, 그게 대상 체계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가 복제가 돼야 되고요. 또 형상이 복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동작 특성, 기능이 복제가 됩니다. 이게 세 개 요소가 잘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형상 정보는 목적에 따라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어떤 문제는 뭐 광역의 GIS가 필요하고, GIS도 뭐 3D도 필요할 수도 있고, 2D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려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 필요하고, 어떤 제품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3D CAD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뭐 아까 요즘 기계학습을 하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융합적으로 하는 바스 모델이 있습니다. 저 바스 모델이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이 이제 이런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디지털 트윈이 도대체 어떤 데 쓰고 있냐? 여러분도 거의 매일 쓰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GPS 데이터가 들어오죠. GIS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교통 예측 모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적이냐, 또 도착 예측이 얼마냐 하는 그런 교통 시뮬레이션 모델이 들어가죠. 이게 요 세 개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예고, 우리 실생활에 이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뭐 재난 대피하는 것들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빔이 들어가야 되고, 화재 데이터가 되고,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 모델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마트 시티로 가면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그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형상 정보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재난 디지털 트윈을 만든 사례인데요. 그거를 만든 목적은 그 재난 발생 시에 피해를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줘야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만드는데 크게 보면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실제로 빨리 진압해야 되고 빨리 대피를 시켜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사전에 미리 다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캠퍼스에 어떤 건물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중경 전후에 미세먼지가 어떤 식으로 달라질 거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본 사례들이 있죠. 이게 모 대학의 캠퍼스입니다. 왼쪽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건물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디지털 트윈 3요소 중에 데이터, 형상, 기능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 기능의 행위 모델을 만드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보편화된 기술이고요. 그러면은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실체계에서 운용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방법과 실체계에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은 문제하고 답을 기억시키는 지도학습 방법을 주로 쓰죠. 오른쪽은 문제를 푸는 원리, 그러니까 본질을 제공하는 방법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데, 크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연속 시간 모델과 이산 사건 모델로 구분이 되고, 그거를 모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두 개가 합쳐진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블랙박스 접근법이라 그랬죠. 오른쪽은 이제 화이트박스 접근법이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 블랙박스 접근 방법은 현상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한테 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거죠.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아까 3P 중에 뭐 프로세스가 바뀌었다든지 피플이 바뀌었다든지 프로세스가 뭐 재원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왼쪽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과 결합해서 운용하는 문제도 안 되고. 반면에 이제 시스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그 지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사실 어렵죠. 그리고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모델링 하는 방법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도 반드시 그 신뢰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각 그 방법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각각의 구조적인 한계를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스 모델입니다.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 상호 보완적 융합 모델을 우리 저희는 바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ICT를 붙이면 이게 바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유지보수 한다든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서 검증하거나 분석하거나 최적화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던 방법보다는 좀 더 현실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창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뭐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데이터 모델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소방차 출동 그 데이터와 그 화재 피해 데이터를 이제 뭐 통계청에서 뭐 해방 이후에 다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을 안 해봐도 실제로 이런 비례하겠죠. 그럼 이 데이터 모델을만 가지고 봤을 때 사실 XY의 인과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 피해를 줄이려면 출 소방차를 출동 안 하게 하면 될까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데이터 모델 가지고 하는 것은 맞겠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인과관계가 불필요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데는 이런 데이터 모델을 쓰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작 범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공장에서 이제 IoT를 가지고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실제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상적인 살 때는 사실은 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고장 났을 때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상 상황이 있을 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 예측을 한다, 최적화를 한다. 어, 이 동작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수준도 자, 아까 3요소 중에 이 행위 모델이 없다고 하셨을 때, 데이터와 뭐 형상 정보만 있을 때에서는 현상 인식은 가능하죠. 정보 수준이죠. 정보 수준의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식 수준의 예측하는 것은 데이터 모델 가지고도 가능하겠죠. 다만 이제 어떤 조건이 바뀌었을 때의 예측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시뮬레이션 모델은 어떤 변경 시에도 예측이 가능하고 인과관계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 최적 대안을 찾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뮬레이션 모델로 가야 우리가 정보와 지식 수준을 넘어서 지혜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이 바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이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의 목적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목적에 맞는 모델을 만들고, 또 모델을 만들어지면 그를 시뮬레이션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뭐 가시화를 시킨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도구들을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시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실체계에다가 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영을 하더라도 뭐 실시간으로 자동 제어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선택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그걸 와이저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저 시뮬레이션 엔진만도 뭐 별도로 이제 팔 수도 있고, 그걸 플랫폼,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 그다음에 자동차의 플랫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확장, 그 플랫폼을 좀 꾸밀 수 있는 확장 팩,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워게임 쪽이죠. 그 이제 시뮬레이션 엔진과 모델 개발 환경, 이제 와이저의 전신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현재 그 해군, 공군 해병대, 이제 그 워게임 이름이 청해 창궁 천자봉입니다. 이거를 현재 전력화해서 한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다양한 그 도구들, 매트랩이라든지 옴넷이라든지 셀룰라 오토마타 시뮬레이터라든지, 요즘 많이 가시아 쪽에 많이 쓰는 유니티라든지 이런들을 하고, 이 국제 표준 HLA, RTI라는 표준을, 미디어를 가지고 연동을 해서 실제로 그 이 육해공, 해군, 공군, 해병대 워게임에 활용하고 있고, 저게 이제 미군과 이제 연합 훈련을 하면 미군 체계들하고도 저 HLA, RTI로 연동이 돼서 동시에 다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여기에 저 표시를 해 놓은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솔루션입니다. 그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 적 잠수함이 이 어뢰를 발사해서 우리 이 아군 수상함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그 수상함이 이 어뢰를 탐색을 해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효과도 분석을 통해서 이런 기만기를 만들어요. 이 어뢰가, 그 탐색기가 우리 수상함의 그 소음 정보를 쫓아오는 거예요. 소나가 달려 있어서. 그러면 이 내 소음 정보와 똑같은 정보를 내는 기만기를 만드는 거죠. 기만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피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기만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크기부터 그 뭐 유동식으로 할 거냐, 고정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유동식으로 하면 속도는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경우를 다 입력을 해서 가장 좋은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기를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기만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뿌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회피를 해야 그 회피율을 가장 높일 거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을 찾아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각각의 이 객체들, 이 잠수함에 발사하는 어뢰, 그 다음에 뭐 이 우리 수상함, 그다음에 그 기만기, 이런 것들이 각각이 이 각각의 도구로 이제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HLRT라는 국제 표준 가지고 연동을 해서 같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돌려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대피 했던 사례, 어, 요거는 모 의료원에 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주공항에 그 버스 전용 차선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실제로 분석했던 사례인데, 이 동영상이 안 되네. 아, 이제 돌아갑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가시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여러 경우에서를 다 해봅니다. 그러 이 교통 신호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전용 차선을 1차선으로 노는 방법, 2차선으로, 3차선으로 방법, 다양한 경우에서를 다 해보고 그 중에 이제 최적을 찾아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교통 쪽에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그 여의도 교차로 8개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교통 신호 제어를 하는 이유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거죠. 교통 정책을 하는 사람은 교통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 교차로를 관리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멀티 레졸루션 그로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에서 해줬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세종시의 그 스마트 시범 도시가 이제 구축이 되고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외부 차량을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부 차량이 못 들어가면 내부 모빌리티를 공유 차량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그러면 공유 차량을 몇 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POC로 한번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상 대비하는데 시간이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국방 쪽에 썼던 건데, 이제 그 F-16하고 똑같은 이제 그 항공기 모델을 만들어서 그 F-16 교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 디지털 트윈을 서 시뮬레이션 해본 사례가 됩니다. 사실 이게 항공기하고 똑같은 동작 특성을 만든다는 게 이제 사실 항공공학의 지식이 없으면 어렵겠죠. 그다음에 활용 방안은 이제 아까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활용 방안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설계, 건설, 시험 운영, 유지 보수 단계에 쓰일 수 있는데, 어 건축과 서비스 단계가 있겠죠. 그럼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그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디지털 3D라는 거죠. 이 다음 시간에 아마 뭐 그 AAS라는 그런 것들을 아마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그 AAS가 이 디지털 3D 개념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 때는 디지털 트윈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건설 때 스마트 트윈가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시험 운영 단계에서는 쌍으로 운영이 되고, 유지 보수 단계도 쌍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건설 단계에서는 설계 검증 목적으로 쓰이고, 시험 운영 단계에서는 시험 평가와 운영 분석 목적으로 쓰이게 되고, 그 이제 서비스 단계에서는 운영 진단이라든지 유지 보수 최적화하는 목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활용됩니다. 선박도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거는 모 조선소하고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해서 이쪽에 그 1년에 그 시운전 비용만 한 2천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이 디지털 TN을 활용함으로써 그 이 시운전의 품질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과제화해서 지금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기계 학습을 해서 AI를 써서 모델을 만들어서 그 현재 운영의 문제점도 분석하고, 현재 상태 유지 시 예측도 가능하고, 현재 운영지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겠죠. 그럼 대안이 제시가 됐으면 이 대안이 진짜 최적이냐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계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대안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해서 검증도 해보고, 그 가상 운영에 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지도 분석도 하고, 그 예측도 가능하고, 기존 운영뿐만 아니라 대안 적용했을 때까지 포함해서 최적화가 가능하겠죠. 이런 목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생성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그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무한대로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뭐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 160억 키를 달렸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160억 키를 달린 그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정비 문제 같은 것도 실체계에서 이렇게 정보 수집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디지털 트윈을 도입했다 그러면 그 현실 세계에서 이제 고장을 내볼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폴터 인젝션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때 결과를 보고 데이터 고장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정비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나 지식은 이제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 who, when, where, 뭐 what은 하나의 데이터고 이게 묶이면 하나의 이제 정보가 되는 것이고 how에 대한 답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why에 대한 답은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応用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들은 why부터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